두 번째 사례는요, 사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사후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상담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보통은 우리 왜 웰빙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웰빙.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얘기, 잘 사는 거, 잘 살려고 하는데 잘 못 살기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상담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잘 사는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돌아가셨을 때를 늘 걱정을 하셔서, 선생님들도 사후를 미리 걱정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사후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은 잘 안 하고 살아요, 사실. 근데 이 할머니는 사후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유난히 열심히 하신다는 건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예, 남편하고 둘이 사시기는 해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저는 일남일녀,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결혼해서 잘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집 있고 건강도 되고 별로 큰 걱정은 없이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조금 이렇게 떨구고 계셔서 무슨 이제 말씀하실 걸 좀 생각 정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조금 들썩들썩 하셨어요. 뭔가 사연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연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서 말씀을 잠깐 중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 드리고 할머니가 마음이 좀 이렇게 진정이 되신 다음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 사실은 아들이 한 명 더 있어요. 큰아들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일남일녀 두셨다고 얘기를 하신 건 둘째 아들하고 딸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 장남이 있는데 장남하고 뭔가가 사연이 있어서 장남은 이제 내 자식 범위 안에 안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장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메어서 조금 멈추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남이 그렇게 모범생이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른들은 왜 특히 장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장남이 결혼도 무탈하게 했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도 무탈하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학교 생활도 모범생, 직장 생활도 대기업 들어가서 모범생, 거기까지 승승장구했는데 결혼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할머니 얘기에 의하면 늘 며느리 잘못이니까. 그래서 이제 깊이 얘기는 안 했지만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세요. 아들이요, 큰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언젠가.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며느리하고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근데 재결합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집하고는 발길을 끊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안 오고 큰아들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슬펐는데요, 선생님. 그 슬픔이라는 것도 이 마음속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물지는 않아도요, 굳은 살이 배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단단해져서 예전 같으면 길 가다가도 자꾸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저 안 울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큰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는 못하시지만, 근데 이 할머니가 조상을 모시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조상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아이 3명이 아들, 딸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다 결혼 잘해서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댁의 제사가 1년에 9번이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 9번을 열심히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래에 제사가 또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는 장남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한데 내가 죽고 나면 이거를 누가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셨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할아버지하고 이제 의논을 했겠죠. 했는데 둘이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 이거를 작은 아들네한테 줘, 딸 보고 지내라고 해.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신 거죠. 장남이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내린 결론은요. 안 되겠다. 나 죽으면 제사 지낼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절에다 모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선산에 이렇게 묘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늘 다니시던 사찰에 다 이렇게 모셨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하시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젠 또 뭐가 걱정이 되셨냐면 됐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 처리해 놨으니까 됐다라고 이제 한시름을 놓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고민은 나랑 남편이 죽으면 이것 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랑 남편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절에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미리 그 예약하고 접수해 놓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다 이거를 처리를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할머니가 그날부터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겠더래요. 늘 그게 걱정이었대요. 왜냐하면 조상 모시는 거 되게 중요시하는 할머니인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짐이었는데 이제 그거 큰 숙제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 있죠. 작은 아들. 작은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야, 이제 엄마 죽어도, 엄마 아빠 죽어도 이렇게 다 절에서 해주시기로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너한테 부담 안 주려고 내가 이만큼 배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다고 대답을 했죠. 근데 아들은 이제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딸이 전화가 왔대요. 화가 이만큼이나 갖고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엄마만 생각을 해? 엄마 죽고 나면 우리가 엄마 그리울 때 산소라도 있어야 찾아가서 넋두리도 하고 엄마 생각도 하고 그럴 텐데 어쩜 그렇게 다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엄마 그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고 그 다음부터는 딸이 연락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그랬대요. 마지막 말이 뭐 엄마가 그렇게 다 처리를 했다고 하면 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말은 없어. 이미 그렇게 다 해버리셨으니까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근데 엄마 그건 아셔야 돼요. 엄마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딸의 말이 여기 와서 확 꽂히신 거예요. 자,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딸이 엄마한테 화내는 것도 어르신은 마음이 쓰이시지만 이 할머니는 더 마음이 쓰이신 이유가 자식 셋 중에 하나가 그러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잖아요. 큰아들이. 근데 딸마저 그렇게 되면 너무 슬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이게 두 번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슬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막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을 못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아들과의 그 사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식들에게 내 거를 다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딸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딸은요, 엄마가 그렇게 처리해버린 게 단순히 내가 찾아갈 곳이 없다 나중에 그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선생님들도 저도 지금 어머님 있으신 분들 보면 엄마 다음 주에는 만나면 뭐 같이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엄마와의 어떤 만남에 대한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딸은 아직도 엄마와의 관계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딸과의 이별을 먼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딸과의 이별에 대한 준비를 완료를 해 놓으신 거예요. 딸은 엄마하고 이별을 한다는 생각조차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딸은 너무 덜컥 갑자기 겁이 났던 거죠. 엄마하고 내가 이별을 하는 거야? 이별을 하게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의미도 중요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짐을 안 넘기겠다? 내가 독립적으로 뭐든지 다 처리를 하겠다. 내 선에서. 이 생각은 참 좋으셨어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신 것도 다 좋으셨는데 한 가지 좀 놓치신 게 뭐냐 하면 자식들도요.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할 몫도 조금은 남겨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모시게 됐다, 절에 모시게 됐다라고 해도 그거를 처음에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남편분하고만 의논하신 게 아니고 아들이랑 딸하고도 좀 의논하고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딸도 연락 안 하고 있고 그러죠. 화가 나 있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지금 좀 뭔가 순서가 바뀐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들하고 딸하고 한번 모이셔서 식사 한번 하는 자리 마련해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이제 그 장남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아프지만 오랜만에 어렵게 꺼내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다. 너희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하시면서 이 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장에서도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딸이 엄마가 이렇게 절에다 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엄마 생각날 때 엄마 찾아가지도 못하잖아요. 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예, 절에 가시면 되죠. 그리고 엄마하고 추억이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행을 갔다든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즐겨 다니시던 곳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 충분히 어머님을 그리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지만 살아계실 때 영상이나 사진을 잘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잘 예쁘게 편집을 해서 한편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디지털 액자에다가 딱 설치를 해 놓으시면 엄마가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늘 나와 함께 했던 사진들이 보여지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딸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노력들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사례를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면서 과연 이 댁에서 할아버지는 왜 아무 역할을 안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댁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집안의 모든 일들을 혼자 결정하고 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지어 두시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가족 모두가 한마디씩 가족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저는 상담해드리면서 여러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 웰빙, 웰다잉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우리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임종과 호스피스와 관련된 상담도 참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남아있는 가족들의 어떤 심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사례였고요. 저도 조금 혼란스러웠던, 왜냐하면 저와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는 그런 상담 사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늦었지만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요 사후에, 부모님 사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혹시 이번 사례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죽으면 선산에 묻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선산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선산이 있으셔서 또 저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옛날에는 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사후에는 선산에 묻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후손들은 선산에 부모님 또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는 게 약간 그 조상에 대한 숭배도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장례 문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매장법이 이 산소에 하는 걸 매장법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화장법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법이 80% 이상이래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화장법이라고 하면은요, 화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장한 다음에 또 나뉘어지죠. 납골당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연장도 있어요. 자연장은 우리 국가에서 조금 권장하고 있는 건데 나무나 화초 밑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담아둔다고 하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뭐 강이나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주로는 이제 그 고인 되신 분하고 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좀 뿌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죠. 제가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아까 그 할머니처럼 단독 결정이 되시니까 가족분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장법과 화장법에 대한 얘기도 선생님이 좀 미리 언급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연장으로 나무나 화초 밑에다가 할지 아니면 이렇게 풍경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즐겨 다니든 그런 자연에다가 뿌릴지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의논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편의 사례를 보셨는데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인지 거기서 이어져서 노인 학대, 그중에서도 유기라든가 경제적 학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담 사례를 통해서 아, 이런 것도 학대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혼자 사시거나 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저 노인은 학대받는 것 같아 라고 확신이 서든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되면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전화번호를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번은 1577번이고요. 뒤에 번호는 1389번입니다. 1577-1389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두 자리가 89죠. 그러니까 학대받는 노인 보시면 빨리 구합시다 이렇게 홍보합니다. 그래서 빨리 구하자 해서 1577-1389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학대와 관련해서는 전화번호도 하나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고요. 또 화장법으로 하는 경우가 요즘은 80%가 넘는다는 얘기도 생각하시고 자연장 같은 것도 요즘은 또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시는 모습 또 가족들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다양한 모습들을 봤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특히 상담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 이 프로라든가 이렇게 노인들의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밖에서 보여질 땐 다들 나 빼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집이나 뚜껑 열어보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민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한국노인의 전화 02-303-0070번 상담센터입니다. 그쪽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맞는 상담을 해드리든가 또 필요한 정보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